여기 전 세계인들이 충격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한 폭로 때문인데요. 미국 교수의 폭로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상상 그 이상 쌍쌍이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닥터 세디어스 퀼런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평소에 제가 세상을 잘 안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뜻밖의 초대를 받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해온 의사였어요. 책에서 읽은 내용과 멀리 있는 곳에 관한 이야기들을 믿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 과거의 고난과 투쟁으로 알려진 지도 위에 한 나라 이름에 불과하다고 상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낡은 유적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초대를 통해 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일은 평범한 아침에 시작되었어요.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환자 파일들을 검토하며 병원에서의 다음 발걸음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일상의 루틴은 예측 가능해서 그 질서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우편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두꺼운 종이에 깔끔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신선한 잉크 향이 살짝 풍겼어요. 저는 누가 이렇게 뜻밖의 편지를 보내는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그 편지는 초대장이었어요. 한국으로 여행을 가라는 초대장이었어요. 편지에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 숨겨진 보물들, 그리고 약속 가득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단어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속에 고대 건축물, 불빛으로 가득 찬 분주한 거리, 그리고 결연하고 생기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을 상상하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한국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믿었었는데 이 편지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어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한국에는 제가 지금껏 보지 못한 또 다른 면이 있을까요? 그 초대장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호기심의 불꽃을 지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늘 사실과 교과서에 적힌 세상만 믿어왔지만 때로는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우울한 곳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확고했어요. 고난의 이야기가 강인함과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발 당일 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공항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는 느낌이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왜 제가 떠나는지 이해해줄지 궁금했어요. 편안한 세상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동시에 큰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바쁜 공항에서 저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행과 발견의 꿈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모든 여행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의 그 한 걸음은 저를 한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이 여정이 곧 제가 믿어왔던 인생, 역사, 그리고 희망에 관한 모든 것을 도전하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마음과 눈을 열기로 다짐했어요. 배울 준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준비, 그리고 제 세상 너머의 세계를 이해할 준비를 했어요. 이 여행이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제 관점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 자신을 영원히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숨을 들이쉬며 희망찬 마음으로 제 여정을 시작했어요. 저에게 한때 알던 나라였던 한국의 숨은 보물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주한 도시의 거리는 사람들, 네온사인, 그리고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들로 가득했어요.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고유한 옛 유적과 한적한 거리가 있는 곳으로 상상했었는데 여기서는 생기가 넘치고 다채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를 느꼈어요. 눈앞에는 현대적인 마천루와 그 사이에 자리 잡은 고대 사찰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보였어요. 그 대비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를 변화시킨 그 초대장을 다시 떠올리며 이번에는 이 나라가 가진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 보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도 있었지만 진짜 한국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저는 택시에 올랐고 바쁜 거리를 달리며 활기찬 광고판,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즐겁게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도시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마치 이곳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맥박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운전기사님께 도시의 간단한 질문들을 드렸고 그분은 따뜻한 미소로 정겨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친절함 덕분에 저는 한국이 한때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멀게 느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가장 먼저 들른 곳 중 하나는 작은 동네 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이색적이면서도 먹어보고 싶은 현지 간식들을 파는 노점들을 보았어요. 심지어 떡볶이를 파는 한가판대도 보았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군침이 돌았어요. 한 조각 떡볶이를 맛보았을 때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특별한 맛이었어요. 그 한 입마다 전통과 열정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듯했어요. 그날 늦게 저는 역사적 매력으로 유명한 한적한 골목길을 방문했어요. 그곳의 건물들은 오래되어 보였고 작은 상점들과 카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벽면에는 한국의 과거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 벽화 앞에 서서 오래전 용맹했던 전사의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마치 역사의 메아리가 산들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최신 기술과 분주한 도시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역사의 숨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더 깊이 탐험하고자 저는 초대장에 적힌 유명한 오래된 서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서점은 조용한 골목 한쪽에 숨어 있었고 마치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듯한 나무문이 인상적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오래된 종이와 잉크의 향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먼지가 가득한 서가들이 작은 방을 채우고 있었고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된 책들의 등판을 손가락으로 살짝 스치며 저보다 먼저 이 책들을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했어요. 그 순간 저는 과거와 강하게 이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서점에 머물며 서점 주인인 다정한 할아버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고향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저는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는 눈에 보이는 유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역사가 숨겨진 보물처럼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한강을 따라 산책하기로 했어요. 강물은 잔잔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강 표면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반짝이는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강둑에 앉아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원한 밤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카페의 음악 소리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그때 저는 마치 강이 저를 따뜻하고 환영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초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산책 도중 한 작은 공원에서 전통 무용 연습을 하는 지역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저에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비록 그들의 말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미소와 에너지만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그들의 문화에 대한 열정은 전염되어 저도 박수를 치며 응원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이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에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날 밤 작은 호텔방에 누워 보면서 저는 오늘 하루의 경험들을 곱씹었어요. 시장의 다채로운 모습, 한강의 고요한 아름다움, 그리고 오래된 서점에서 들은 다정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제 첫날의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슬픔과 쇠락의 땅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고 풍부한 역사를 간직한 나라였어요. 저는 처음 가졌던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의 회복력과 열정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어요. 만난 모든 사람, 나눈 모든 대화, 그리고 소소한 모든 순간들이 제 눈을 한국의 희망과 생명력 넘치는 다른 면으로 열어주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대한 모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기대와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 놀라운 나라와 그 전통,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어요.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숨은 이야기와 보물들을 찾아내리라 믿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길에 많은 놀라움이 있을 거라는 예감에 저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잠에서 깼어요. 밝은 시장과 평화로운 강변 산책으로 가득 찬 첫날 이후 저는 과거를 향한 끌림 저에게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한 풍부한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은 옛 전통이 새로운 사상과 나란히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한국의 비밀에 관한 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분주한 도심과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달리는 버스를 타고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의 집들은 나무와 돌로 지어졌고 좁은 골목길에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공기는 가볍게 내린 비 후 피어오른 꽃과 흙의 향이 섞여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에 들어선 것처럼 구석구석마다 과거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을 중심에서 저는 은서라는 다정한 노인을 만났어요. 은서 할아버지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마자 할아버지께서는 마치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신 듯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셨어요, 친구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역사를 배우러 오셨군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이 순간은 저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은서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겸손한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은 유물과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벽에는 소박한 그림과 서예가 장식되어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고대 사본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먼저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의 인쇄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옛날 옛적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조상들은 인쇄의 선구자였어요. 유럽의 유명한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전에 한국 학자들이 금속 활자를 사용하여 책을 인쇄했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글들을 만들어 지식을 널리 퍼뜨렸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숙련된 손길로 조심스럽게 배열된 작은 금속 조각들을 상상했어요. 인쇄된 글자를 처음 접했던 사람들의 설렘이 저도 느껴졌어요. 할아버지의 단순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많은 세대가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어요. 이어 할아버지께서는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세종대왕께서는 국민을 사랑하셨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셨어요. 한글은 어린아이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죠. 할아버지께서 글자 모양이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과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형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 저는 한국 사회가 교육과 소통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역사책 속의 사실이 아니라 힘든 시기를 이겨낸 한 민족의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기억들이었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현대의 이 전통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물었더니 할아버지께서는 미소 지으며 지금도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 과거의 정신이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문화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상기시켜 준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할아버지 댁을 떠나며 경외심과 감동을 느꼈어요. 마을을 걸으며 사람들 서로가 진심 어린 온정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옆집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진짜 공동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마을 외곽의 한 작은 절을 방문했어요. 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고 형형색색의 꽃과 우뚝 선 나무들이 둘러싼 정원이 있었어요. 절 안으로 들어서자 잔잔한 종소리와 부드러운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로 만든 벤치에 앉아 천천히 걸어가는 승려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고요하고 규칙적인 움직임은 이곳에서 시간이 다른 리듬으로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었어요. 순간순간 한숨 한숨을 소중히 여기는 리듬이었어요. 그 고요한 곳에서 저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되새겼어요. 인쇄술과 한글 창제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보물들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가졌던 선입견들이 서서히 거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편견을 안고 이곳에 왔었지만 지금은 그 어두운 구름들이 거치고 밝고 다채로운 하늘이 드러난 듯 했어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저는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더 깊이 배우고자 했어요. 작은 주민센터에서 꿈을 나누는 학생들을 만났는데 전통 음악과 현대 기술을 섞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내고 옛 이야기를 활용해 새로운 예술의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들의 웃음과 대화에 동참하면서 처음으로 이곳에 진정으로 소속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해가 지고 난 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어요. 오늘 하루의 모든 경험이 제가 더 나은 의사이자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관한 제 기존의 생각을 모두 뒤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모험에 대한 기대와 결심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작은 마을에서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 후 저는 옛것과 새것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현대 한국이 과거를 기리면서도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혁신과 공동체 정신으로 유명한 현대도시 지역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다시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 여정 자체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분주한 거리 사이로 전통 한옥 옆에 현대적인 건축물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다채로운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퀼트를 이루는 듯 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들이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해당 지역에 도착하자 저는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의 거리에 발을 들였어요. 길거리 음식 노점, 벽에 그려진 다채로운 벽화, 그리고 보도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에너지는 전염되어 저는 순식간에 도시의 리듬 속에 빠져들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여러 사람이 모여 소통하는 공동체 센터였어요. 건물은 소박하지만 따뜻했고 큰 창문으로 자연광이 들어오며 벽에는 형형색색의 배너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저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지키며 현대기술을 활용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오후에는 젊은 예술가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분들은 전통 한국 예술과 문학을 디지털로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활용해 오래된 사진, 사본, 그리고 전통 음악 녹음까지 수집했다고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는 후세의 문화를 전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열정에 저도 큰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의 정신이 이렇게 생생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깊게 와닿았어요. 이어서 저는 한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뿐 아니라 나라의 역사도 함께 배우고 있었어요. 교실은 밝고 경쾌했으며 유명 역사 인물과 전통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한 선생님께서 한글의 의미를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의는 어린 시절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느꼈던 모험심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저는 그들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적한 동네 공원을 거닐었어요. 그곳은 가족, 친구, 심지어 천천히 산책하는 노인들까지 모두가 즐기는 인기 있는 장소였어요. 저는 큰 나무 아래에 놓인 조용한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주위에서는 전통 놀이를 하거나 서예를 연습하는 사람들, 잔디 위에 작은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처 정자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이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벤치 옆에 앉아있던 민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한국이 많은 고난을 극복하며 재건되던 날들을 회상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인함이 묻어 있었고 나라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며 느낀 자부심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현대 도구와 옛 가치를 함께 융합해 전통과 발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저는 깊게 공감했어요. 몇 시간 후 저는 현대의학과 전통치유법이 만나는 지역 병원을 방문했어요. 의사인 저로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매우 궁금했어요. 병원에서는 최신 의료기술을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동시에 많은 환자들이 전통식단, 한방요법, 그리고 명상기법을 통해 회복을 도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젊은 간호사 한 분께서 두세 개의 장점을 조합해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 그 섬세한 접근 방식에 저는 감동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발전은 과거를 잇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위에 새로운 것을 쌓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도시는 또 다른 매력을 뽐냈어요. 낮의 밝은 에너지가 부드러우면서도 활기찬 야경으로 변해갔어요. 거리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고 대화와 음악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한식 퓨전 요리로 유명한 작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 식당은 아늑했으며 나무 탁자와 오래된 한국 풍경을 그린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현지인 몇 분과 함께 앉아 각자의 애정이 담긴 요리를 소개받았어요. 한 입 한 입마다 익숙한 향신료와 새로운 맛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만나는 모습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식사 중 제 새로운 친구 재민 씨는 한국 예술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꿈을 나누셨어요. 재민 씨의 눈에서는 결연함이 빛났고 역사 유적지를 가상 투어로 만들어 세계에 알리겠다는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공동체 구석구석에 살아있는 발전의 정신을 느꼈고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식사 후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 깊은 따스함을 느꼈어요. 오늘 하루는 많은 배움과 소중한 인연으로 가득 차서 옛것과 새것이 한데 어우러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변화는 과거를 잇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옛것과 새것이 함께 어울려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나아가는 곳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만나 뵌 소중한 분들과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의 경험이 저를 한층 더 성장한 의사이자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음을 깊이 느꼈어요. 진정한 힘은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들이 제게 희망과 결의를 심어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탐험하고 배우며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는 아름다움을 찾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잠에 들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제 인생이 더욱 변화할 것이라는 강한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어요.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해 저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과거에서 얻은 지혜와 미래의 약속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들뜨게 했어요. 의사로서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 한 사람으로서 배운 모든 것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제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 친구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요. 분주한 병원 복도에서 저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지역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최신 의료기기와 한방요법,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호흡법을 함께 사용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힘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로 당당히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병원 방문 후 저는 병원 직원들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 몇 분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마련했어요. 넓은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고 따뜻한 방에서 우리는 원을 이루어 앉았어요. 저는 제 여정에서 경험한 이야기들 고대 인쇄술, 아름다운 한글, 그리고 마을에서 만난 다정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이야기들이 제게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모임 내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 간호사 혜진 씨께서는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그 배경에 있는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젊은 의사 민호 씨는 과학과 전통을 아우르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공유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저희는 현대 의료기술과 전통 치유법을 융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이를 다른 병원과 지역사회에 공유하자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에너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이 있는 학교들을 방문했어요. 한 교실에서 한 선생님께서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이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집중해서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함께한 토론 시간에도 그들은 제게 의사로서의 일과 한국에서의 여정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들의 순수한 궁금증과 열정은 제게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한적한 공원을 거닐었어요. 가족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담소를 나누며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노을빛이 부드럽게 퍼지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큰 변화에 대해 곱씹어 보았어요. 저는 의심과 편견을 안고 이곳에 왔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 그리고 미래에 깊이 연결되었음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 만난 미소, 나눈 대화, 그리고 함께 꿈꾼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전통과 미래를 함께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전통과 기술의 융합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강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길임을 확신했어요.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희망, 발전, 그리고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이 앞으로의 길을 밝혀줄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기쁘면서도 약간은 슬픈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첫날 이후 많이 성장했음을 느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어려운 과거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밝은 꿈과 굳건한 전통,
그리고 서로를 깊이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 아침 저는 게스트하우스 밖으로 나가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았어요. 해가 높은 빌딩과 고요한 거리를 넘어 떠오르며 모든 것에 따뜻한 빛을 드리워 주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그동안 만난 친절한 택시기사님, 다정한 상점 주인, 열정적인 학생들, 그리고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모두가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공원은 웃음과 생기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큰 잎사귀가 우거진 나무 아래 조용한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먼지 낀 서점, 은서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병원에서 나눈 따뜻한 대화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순간이 희망과 회복의 교훈이 되어 주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의 힘은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균형은 한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밝은 빛과 같았어요. 저는 의사로서 제 일을,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 앞으로 함께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젊은이와 어르신이 함께 기술과 전통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워크숍을 계획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도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키웠어요. 저녁이 되어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자 저는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어요. 분주한 거리와 웃음이 넘치는 얼굴들을 보며 이번 방문에서 얻은 기억과 교훈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일기에 오늘의 모든 감정과 경험을 적었어요. 도시를 감도는 희망,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들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이 여정의 메시지 희망과 회복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조용한 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어요. 제 인생은 이제 한국의 찬란한 과거와 약속된 미래와 연결되었어요. 한국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빛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감사한 마음과 설렘으로 저는 눈을 감으며 다가올 새로운 모험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이상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